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윗 이니스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Where the Wild Things Are 라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책은요 굉장히 오래전 책이에요. 모리스 샌닥이라는 작가가 1963년도에 출판한 책인데요. 이것이 칼테폴상을 받았어요. 칼테폴이라는 것은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의 밸류가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책에 대해서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달에 대한 거, 또 거기에 나오는 괴물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좋아요. 시작할 때 앞 표지판부터 시작이거든요. 책에서 이 맥스라는 주인공 아이가 그 늑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저희들의 태도나 행동들이.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늑대 옷을 입고 자꾸 장난을 치고 장난꾸러기의 모습으로 엄마를 속상하게 해요. 벽에 그 못을 박는다든가 강아지를 괴롭힌다든가 하면서 엄마한테 굉장히 그 앵거가 생기게 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만해 이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대체적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 맥스가 그런 아이예요. 엄마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맥스가 자꾸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까 이렇게 너 괴물이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이 책의 문제가 됐던 파트가 뭐냐면요. I will eat you up. 엄마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애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아니 감히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 대들다니. 이거는 우리 어른들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리스 샌닥은 아이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동화책이 아이들을 아주 미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모리스 샌닥이 이 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도 분노가 있고 아이도 앵거가 있다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책이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책이. 잠깐 여러분 쉬어가세요. 이게 뭐냐면 엄마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샥이죠. 근데 우리가 그 모리스 샌닥의 백그라운드를 알면 이것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모리스 샌닥이 괴물들의 발을 인간의 발로 그려놨잖아요.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모리스 샌닥이 많이 연약하고 아팠잖아요. 그때 늘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 썬데이에 항상 엄마가 친척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 이제 친척들이 오면 그 엄마가 요리가 좀 느렸대요. 그래서 이제 냄새는 풍기는데 엄마 요리가 레디가 안 되니까 친척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리스 샌닥이 예의를 갖추고 아무래도 어른들이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모리스 샌닥을 향해서 배고파서 잡아먹어야겠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근데 나중에는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리스 샌닥이 이 책을 쓸 때 엄마를 잡아먹을 거야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극이죠. 그죠? 그런데 모리스 샌닥이 자라왔던 환경에서 그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어른들이 그 모리스 샌닥한테 너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건데 모리스 샌닥은 그거를 무의식 속에 늘 하도 들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친척들이
모리스 샌달을 해서 너 잡아먹을 거야 한 것이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났었고 또 상처가 됐던 언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모리스 샌달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즐겁게 자기는 놀고 있는데 엄마는 엄마 말 안 듣느라고 아이를 타임아웃 시키고 밥도 안 주고 밥 먹지 말라 그러고 화를 분출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화났을 때 표현하는, 자기가 그 평소에 그 친척들이 장난이었지만 무익 속에 그 화가 날 때 상처가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아물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누군가 나를 어택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상처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잖아요. 이 맥스의 행동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즐겨봤던 타이타닉 있잖아요. 그때 타이타닉이 물에 깔아앉고 있을 때 그 밴드들이 그 연주를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니,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미드들을 보면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굉장히 그 컴다운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들의 그 감정의 선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 맥스도 이제 엄마한테 이제 타임아웃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방에서 점점 그 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상상의 세계로 건너가게 돼요. 그건 상상의 세계죠. 모든 현실에서 판타지로 넘어가는 그 통로에는 모티베이션 되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이 모리스 샌달은 맥스 홀을 통해서 그 배를 타고 맥스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가는 그렇게 설명을 책에서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맥스가 괴물들이 맥스에게 막 달려들었을 때 조용히 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달려오는 괴물들을 향해서 맥스가 조용히 해, 이 말은 엄마가 늘 하는 말이죠. 조용히 안 해? 까불래? 조용히 해! 이 엄마가 하는 얘기를 맥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초승달이었다가 점점점 풀문으로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아주 그 작가의 의도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책의 전반에 보면 그 하얀 테두리가 굉장히 넓어요. 현실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하얀 테두리가 넓은데 점점 갈수록 테두리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하얀색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달의 모양도 초승달에서 풀문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달이 초승달일 때는 현실 세계인데 풀문으로 변했을 때는 하얀 가장자리가 없어지고 완전히 풀리 그림이 되면서 풀문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서 맥스홀을 타고 맥스가 이 괴물들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죠. 이 세 장의 그림은 이제 판타지 그 상상의 세계에서의 그 작가가 판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얀색 테두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세 장은 판타지 세계인 거예요. 맥스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작가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괴물들하고 아주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이 책 보면 굉장히 즐겁게 맥스가 놀 때 그 달은 풀문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에서 언제든지 이 작가는요 굉장히 어릴 때 연약했어요. 연약해갖고 늘 엄마의 보호 속에 있고 그 자유함보다는 엄마의 그 와치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맥스가 이 판타지 세계에 와서는 자기가 왕이 되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괴물들의 왕으로서 아주 즐겁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요 세 장의 판타지 세계에서 괴물들하고 맥스가 즐겁게 놀고 있잖아요. 요 장면을 보고 8살 아이가 작가 모리스 샌닥에게 편지를 썼대요. 이 책 속에 표현된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실제적인 현재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How much does it cost to enter a country? 이 country는 어떤 country야? Where the wild things live. If it is not expensive, I want to go with my brother and hang out during in this summer vacation.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작가에게 이런 편지를 쓸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그 판타지 그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괴물들한테 너 오늘 밥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요? 엄마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판타지에서 괴물들을 밥을 주지 않고 잠을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He smelled good things to eat. 그래서 이 맥스가 결단을 내려요. 자기가 괴물들 나라의 왕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괴물들이 많이 반대를 하죠. 이제 괴물들이 Please don't go, please don't go 못 가게 해요. 그때 단호하게 맥스가 No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맥스호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Sailed back over a year, in and out of weeks, through a day. 이렇게 해서 세월의 흐름으로 지나서 맥스가 드디어 집에 도착을 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into the night of his very own room. 방에 왔더니 여기 보면요, where he find his supper waiting for him. 도착을 했더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떠날 때는 초승달이었던 그 맥스가 엄마와 맥스가 더불어 앵거로 인해서 분노 속에 서로 단절되었던 그 순간에는 초승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맥스가 괴물들의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고 왕으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때는 풀문인데요. 이 문은 초승달에서 풀문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맥스가 충분히 분노 조절이 된 상태에서 엄마가 준비해온 서퍼 식사를 and it was still hot. 아직도 그 음식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동화를 읽으면서 현실화 시켜버리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많은 동화책을 읽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의 영역을 불합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아이들한테 주면 우리 아이들이 스토리를 쓰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다 마치고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읽은 어른도 한 번쯤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발을 주목해 주세요. 괴물의 발이 왜 사람 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발이 왜 여기 있지? 발이 뭘까? 발이 왜 작가가 발을 여기다가 그려놨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괴물의 발이 우리 사람 발 같아.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동화책에서 발의 의미가 발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왜 발이 맥스를 따라다녔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모리스 샌닥이 바라봤던 어른들은 괴물로 바라본 거예요. 보세요. 엄마는 맥스를 향해서 와일딩이라고 괴물이야 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리스 샌닥은 어른들을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입장, 아이의 입장이 다를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감정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 몰샌닭이 아이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크지만 어른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에 더 힘을 입어서 이렇게 really anger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를 잡아먹을 거야 하는 거는 평소에 그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뭐요? 반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언어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늘 지키신다라는 거, 우리가 맥스가 괴물들의 나라를 비록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은 계속 따라갔잖아요. 그 엄마의 품, 엄마가 아무리 아이가 밉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그죠? 그런, 그러니까 watch over이라는 이 단어를, 지킨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편안하고 안위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크리스천 분들은 마음에 품으시면 위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운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지금 속상한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쁜 거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